안녕하세요. 독도학습연구소의 노영주입니다. 오늘 원장님들의 고민과 답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서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원장님들의 고민 중에서 독서와 관련된 고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들도 아이들이 독서와 글을 읽는 것에 문제가 있어서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걸 물어볼 때도 그리고 가르쳐 주는 것도 없어서 더 마음이 안 좋으셨을 텐데요. 이제 독도가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예, 독도는요, 크게 책 읽기 탐험, 그리고 괭이갈매기의 영상 편지, 글쓰기 탐험, 토론하기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독도에 대해서 지금 한번 온라인으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도 학생 페이지로 진입을 하게 되면은요, 이렇게 탐험하기가 있는데요. 탐험하기를 클릭하면 책 읽기 그리고 글쓰기 탐험하기가 있습니다. 자, 탐험하기 시작 버튼을 클릭하면은요, 강치가 아이의 성향과 그리고 독서 지수에 따라서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지 추천을 해주게 돼요. 자, 강치를 클릭해서 탐험할 책을 한번 추가해 볼까요? 강치가 추천해주는 책 중에서 이제 마음에 드는 책 한 권을 선택을 합니다. 책 선택하기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요, 탐험하기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탐험하기를 누르면 전자책 탐험 시작 혹은 종이책 탐험 시작 두 가지가 나옵니다. 전자책이든 종이책이든 어느 쪽을 탐험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종이책 탐험 시작 버튼을 누르면은요, 이렇게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탐험을 해주세요가 나오고요. 읽기 시작 버튼을 누르면 강치가 그 시간 안에 어디까지 읽고 있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전자책 탐험 시작 버튼을 누르면은요. 탐험하기에서 전자책 탐험 시작 버튼을 누르면은요. 전자책으로 몇 페이지까지 읽어주세요. 그리고 다 읽었어요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자책으로 정말 깔끔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자책으로 탐험하는 걸 좀 추천드리는데요. 이유는 전자책으로 탐험을 했을 때 아이들을 관리를 원장님들께서 한눈에 하실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 같은 책을 가지고 토론하기 활동을 하실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로 도서 관리가 굉장히 편하다는 점,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전자책으로 관리를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 읽었어요를 클릭하면 다 읽었어요. 그리고 문제 풀러 가기가 뜹니다. 문제 풀러 가기에서는요, 이 책을 정말로 제대로 다 이해했는지에 관련된 6가지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객관식 6문제를 다 풀고 나면은요, 강치가 섬초롱꽃을 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온라인으로 책 읽기 탐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책 읽기 탐험을 끝내지 말아 주시고요. 책 읽기 워크북 탐험을 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책 읽기 탐험에 원장님 관리자 페이지에서 이제 옆부분을 보시면은요. 워크북 다운로드 받기가 있는데요. 이 책에 관련된 워크북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북을 다운로드 받아서 학생에게 나누어 주시고 워크북 탐험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워크북에는요, 오늘 책을 읽었었던 부분에서 나왔던 어려운 단어와 그리고 이 단어를 이용해서 본인이 어떻게 단어를 활용할 수 있는지를 쓰게 되어 있고요. 책 내용을 떠올려 보면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확장할 수 있는 문항들이 나옵니다. 이 문항은 본인이 직접 써볼 수도 있지만 친구들과 생각을 나누어 보고 글을 쓸 수도 있도록 되어 있어서 간단한 토론지의 역할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관리를 하실 때 좀 더 수월하게 관리를 하실 수 있도록 뒤에 예시 답안도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장님께서 굳이 첨삭이나 이제 어렵게 활용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채점 방식으로 활용을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아주 수월하게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독도에서는요, 굉장히 특별한 콘텐츠가 있습니다. 괭이갈매기의 영상 편지라는 콘텐츠인데요.
괭이갈매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아이들의 수준에 맞는 영상 편지를 물고 와줘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영상 편지를 보고 생각도 하고 그리고 이 생각을 직접 글로 적어볼 수 있게 하는 콘텐츠를 물고 옵니다. 자, 그래서 이 영상 편지를 클릭을 하면은요. 매주 주제가 다른 영상 편지를 물고 옵니다. 이 영상 편지에 관련된 글을 이렇게 써주고요. 재해, 재난, 이게 뭔지, 이 재해와 재난, 이 뜻이 뭐가 다른지 요거에 관련된 영상을 먼저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잠깐 같이 한번 보실까요? 마이크 테스트. 지금부터 재해 재난을 알려드립니다. 국민국가에게 피해주는 재난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재해라고 하죠. 크게 나눠 피해주는 재난에는 자연재난. 자, 이렇게 영상을 다 보고 나면은 영상 다 봤어요를 클릭하고 이 영상은 내 맘에 들었어요. 별로예요. 보통이에요. 영상에 대한 평가를 하고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영상을 잘 봤다고 강치가 또 선물을 줍니다. 자, 영상 편지를 보고 나면은요, 이 영상 편지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이 영상 편지와 관련된 나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도록 영상 편지의 워크북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위에 보시면은요, 태풍과 호우는 어떤 뜻인지, 이 호우는 어떻게 대피를 해야 되는지, 산사태는 어떻게 대피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사실 영상 편지에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정보를 아이가 정말 잘 들었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를 풀어보고요. 나의 생각, 생존 배낭을 챙겨야 한다면 어떤 것들을 넣을 것인지 직접 혼자 써볼 수도 있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써볼 수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원장님께서 그냥 다 답을 체크를 해주셔야 하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예시 답안이 붙어 있습니다. 자, 오늘의 탐험에서 지금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글쓰기 탐험인데요. 독도의 레벨별로 글쓰기 탐험은요, 1레벨에서는 하나의 문장을 수식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되어 있고, 2레벨에서는 문법에 맞는 문장을 쓰도록 되어 있고, 3레벨에서는 패러디하는 방법, 4레벨에서는 상상해서 이야기를 쓰는 방법, 5레벨에서는 편지, 일기 등 생활문을 쓰는 방법, 6레벨에서는 설명문, 논설문 등 중학교 대비 수행평가 글쓰기를 하는 방법 등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의 탐험 클릭을 하고 자, 탐험 시작 버튼을 다시 눌러주시면은요. 오늘 쓸 글에 나오는 단어 중에서 어려운 단어를 먼저 학습하게 됩니다. 단어의 뜻을 학습하고요. 그 단어의 맞춤법을 학습하고 그리고 예문을 학습합니다. 오늘은 같은 글감이라도 여러 가지 표현에 따라서 다른 분위기를 내는 글들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 그런 단원입니다. 그래서 강치가 다양한 글을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주고요. 어떤 표현들이 있는지 단어를 알려줍니다. 이 중에서 학생이 모르는 단어를 클릭해보고 그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고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쓸 글의 뼈대가 되는 내용, 오늘의 글의 소재, 그리고 오늘은 반려동물에 대해서 쓸 거니까 반려동물의 종류, 반려동물의 특징,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뼈대를 잡고 문장을 만들어 나가는 연습을 하게 되는데요. 문장을 만들어 나가는 연습을 할 때 다양한 표현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뒷부분의 표현을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하나를 학생이 골라서 만들어 나가도록 하는 방법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내가 완성한 이야기를 읽어보고요. 어색한 부분이 있다면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이렇게 퇴고의 과정을 거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완성된 글을 자연스러운지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제목을 정해보고 오늘의 글쓰기 탐험을 마무리 짓도록 합니다. 그런데 객관식 문제만 푸는 것으로 글쓰기 탐험을 완료 짓기에는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모든 글쓰기 탐험에도 워크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글쓰기 탐험의 워크북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글쓰기 워크북에서도 마찬가지로 오늘 배웠던 단어 중에서 어려운 단어를 써보고 단어의 활용에 대해서 배우도록 합니다. 그리고 오늘 강치와 함께 글을 써봤던 내용을 나에게 맞게 변형해보는 연습을 하도록 합니다. 오늘 반려동물에 대해서 글을 써봤는데요. 오늘 써본 글은 생활문이었습니다. 이 생활문에서 내가 객관식으로 고를 수 있는 선지 이외에 다르게 글을 쓰고 싶었었던 부분이 있다면은 다르게 글을 한번 써보고 그 내용들을 전부 다 모아서 완성된 글을 써보는 연습을 하는 글쓰기 워크북을 완성하고 글을 마무리 짓도록 합니다. 이 글쓰기 워크북을요, 생각보다 아이들이 굉장히 잘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 내용들이 아이들이 글쓰기 워크북을 직접 써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글쓰기 워크북을 한번 객관식으로 풀어보고 그 내용을 가지고 글을 써보면서 아이들이 글을 쓰는 실력이 아주 늘어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독도의 토론하기는요, 굉장히 과학적인 체계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책의 주제에 따라서 토론의 주제를 맞추어 선정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어디까지 인지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밝혀낸 브롬펜 브레너의 생태학적 체계 모델과 결합해서 토론의 주제를 꼽아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토론도 아이들에 맞추어서 그리고 아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도에서는 보통 2주에 한 권 정도의 책을 읽도록 되어 있는데요. 2주에 한 권 정도 책을 읽고 꼼꼼하게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토론 자료를 업로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토론 자료는요, 매주 월요일마다 공지사항에 이렇게 올라가도록 되어 있고요. 모든 레벨이 매주 월요일마다 이렇게 올라가 있으니까 원장님께서는 미리 공개되는 토론 자료를 보시고 그 주에 수업, 교재를 찾아서 아이들과 수업을 진행하시고 그리고 토론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토론 활동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론 활동지를 한번 보시면은요. 토론 활동지는요. 2주에 한 번 이제 2주에 한 권 이제 책을 읽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이들이 2주에 한 권 책을 읽다 보니까 책 내용을 제대로 다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책 내용을 떠올려 보는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이 책을 읽고 나서 내가 생각했던 부분이 어떤 건지 나의 생각을 정리하고 그리고 아주 특별한 부분이 있는데요. 내 생각을 정리하고 어떤 입장에 대해서 충분한 근거를 찾아내기 위해서 영상이나 신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수집해서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활용해서 나의 입장과 의견을 정리하고 친구들과 토론을 하고 글로 표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원장님께서 전부 다 토론을 지도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지도하시는데 너무 애쓰지 마시고요. 예시 답안을 충분히 활용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원장님들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의 답답한 문제를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독도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독도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